개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해주는 소중한 반려동물이죠. 하지만 개라는 존재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반려견들의 야생형이자 전투 버전, 네, 바로 늑대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동물은 원조집과 2호점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2호점은 원조집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 둘은 각자 따로 살고 있고 모습과 성격도 좀 다르지만 근원으로 보면 사실상 같은 가게입니다. 같은 종이라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유전자 풀에 속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개체가 서로 교배가 가능하고 이들의 자손들이 무리 없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의 유전자 풀에 속하는 개와 늑대 사이에는 당연하게도 잡종이 쉽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늑대개는 육식동물의 야생성이 많이 남아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나 번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죠. 지구상에 사는 많은 늑대류 중에서도 아시아 대륙의 늑대, 즉 회색 늑대가 개의 직계 조상입니다. 두 생물은 같은 종이므로 개와 늑대의 종명은 카니스 루푸스로 동일하죠. 인간과 만나면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은 결과 늑대와는 뚜렷한 차별점들을 보이므로 아종소명 파밀라리스를 붙여 개를 늑대로부터 구분합니다. 학명을 풀어 말하면 가족형 늑대라는 뜻이 되죠. 참고로 동화 속에 나오는 이리는 늑대, 즉 회색 늑대와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 되었죠. 개의 직계조상인 회색 늑대는 현재 약 20만 마리가 살고 있는 반면 개는 현재 지구상에 약 9억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했던 첫 번째 늑대 가족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죠. 현재 남은 늑대는 이 넓은 면적의 한 도시 인구수만큼 살고 있으니 늑대의 수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총 9억 마리의 개 중에서 반려견은 4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6%의 개들은 야생 생활을 하거나 도시와 마을을 떠도는 자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떠돌이 개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많고 인간 주변에서 먹이를 얻는 개들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28%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총수는 546만 마리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숫자는 들개와 유기견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반려견의 70%는 말티즈나 푸들과 같은 소형견이 차지하고 있고 중형견은 20%입니다. 주거 형태상 주로 작은 개들을 선호하고 있죠. 그리고 매년 10만 마리의 개가 유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생물의 수명이 그렇듯이 개의 수명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통계적으로 반려견의 수명은 평균 12.7년이지만 인간의 손을 떠난 야생견은 6년에 불과하죠. 또 반려견의 수명이 개의 체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려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중형견이 반려견 평균 수명인 12.7년을 사는 반면 소형견은 13.4년, 대형견은 평균 10.5년입니다. 물론 수명은 개체의 차이가 큰 편이라 일부 소형견은 20년까지 사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개의 나이를 사람과 비교하면 3, 4년 차에는 매년 6살씩,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매년 5살씩 나이를 먹는다고 보면 잘 맞습니다.
단 사람의 성장 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는 구간은 처음 2년 동안이죠. 태어나서 2년까지의 성숙 과정은 매우 빨라서 1년이 지나면 중2병에 걸리고 2년이 지난 개는 이미 어른개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실 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특이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이 개와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는 반면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들의 초기 성장 속도가 유난히 느린 것이죠. 개의 시력은 사람과 비교하면 꽤나 보잘것없는데 우선 해상도가 낮아서 모든 사물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보는 빛의 스펙트럼과는 크게 달라서 녹색과 붉은색을 구분하지 못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개는 밤에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시각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것은 야행성 동물의 눈 속에 준비된 휘판이라는 반사판 때문입니다. 덕분에 사람이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에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죠. 휘판은 망막 바로 뒤에 위치하는데 아주 희미한 불빛만 있다면 휘판이 빛의 양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휘판은 많은 척추동물에게 존재하지만 일부 동물에게는 퇴화되어 버린 기관입니다. 휘판이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색깔 구분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휘판의 미세 구조를 응용한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소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듣습니다. 피아노의 어느 건반을 치느냐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 즉 주파수가 달라지게 되고 특정 건반을 얼마나 센 힘으로 치느냐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죠. 여기 표준 피아노 건반이 있습니다. 왼쪽 끝 가장 낮은 라음의 주파수는 27.5Hz이고 오른쪽 끝 제일 높은 도음의 주파수는 4186Hz입니다. 건반의 수를 오른쪽으로 28개 늘려서 마지막 건반을 치면 20,000Hz에 도달하고 이것은 10대 초반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가 됩니다. 개의 경우 오른쪽으로 건반을 더 늘려야 합니다. 표준 건반에서 52개의 건반을 더 늘리면 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인 60,000Hz가 되죠. 개가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몸집이 작은 설치류들이 30,000Hz 이상의 높은 소리로 찍찍대며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늑대는 설치류의 천적이니까요. 조련사는 이 30,000Hz 영역의 소리가 나는 휘스를 훈련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개에게만 명령할 수 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람이 잘 듣는 구간과 개가 잘 듣는 구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개에게 또렷하게 명령하려면 평소보다 높은 음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이죠. 소리의 크기 영역으로 오면 개가 사람보다 월등히 민감합니다. 사람보다 15dB 낮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90m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를 개는 400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청력이 좋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천둥소리와 같은 큰 소리에 사람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죠. 야생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통풍이 부족한 실내에서 살고 있는 반려견들에게는 귓속의 털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개의 귓속에는 털이 수북히 자라는데 개의 조상인 늑대의 삶을 들여다보면 금세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전방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을 나려면 추위로부터 청각기관을 보온해야만 하죠. 또 낮은 자세로 지표면을 탐색하며 걷기 때문에 빗속으로 먼지와 이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귀 전체의 수북한 털들은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하죠. 무엇보다 귀 속의 털은 청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귓바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크게 감쇄시켜 주변 소리를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야외용 마이크에 털이 부숭한 윈드 필터를 덮어 씌우는 것이 바로 그 원리죠.